넘어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김앤장과 심우정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석방의 주범이죠. 심우정입니다. 지귀현 판사가 길을 먼저 틔웠습니다만 사실상 지귀현 판사는 검찰의 꼭두각시 비슷한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기획한 사람은 심우정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우정이야말로 윤석열 석방의 주범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지귀현 판사가 잘했다거나 불쌍하다거나 역할이 적다거나 한 거 아닙니다. 그놈도 나쁜 놈이죠. 예. 그놈이 그 짓을 했으니까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아무튼 근데 심우정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자신이 뭔가 총대를 메고 자신이 뭔가 책임을 지고 뭘 한다?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누구 말 맞다나 결정장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꼭 뭔가 남한테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받은 일을 잘 처리하는 데는 타고난 능력이 있으나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심우정입니다. 그런 심우정이 윤석열 석방을 했다? 이 일을 기획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심우정 뒤에 누군가 배후가 있다라는 그런 설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됐던 것이 소위 말하는 검찰 동호회, 즉 전직 고위 검사들의 모임, 그 검찰 동호회였습니다. 근데 이 검찰 동호회도요, 장기판의 말 같은 존재일 수는 있으나 얘들이 뭔가를 지시한다거나 얘들이 뭔가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할 정도로 부지런한 사람도 못 돼. 다 나이가 많은 양반들이 돼가지고 어흠 하면서 도장 정도 찍어주고 도장 찍어준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자신들이 직접 나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한다? 아이 그런 건 애치상초 거리가 먼 사람들이요. 다 전부 다 뒷짐 딱 쥐고 그래 니들이 뭔가 해봐봐. 나는 도장 찍어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검찰 동호회도 아니고 그럼 누구야?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사실 김주현입니다. 김주현이야말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기획력도 있고 또 본인이 뭔가 총대를 메고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담력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김주현한테는 결정적으로 뭔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김주현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윤석열하고 앙숙지간이에요. 솔직히 저는 김주현이 민정수석으로 윤석열 밑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는 윤석열이 한 살이 많지만 김주현이 훨씬 먼저 출세를 했거든요. 검사로서 김주현은 연수원 17기니까 윤석열보다는 무려 6년이나 먼저 사법시험이 된 겁니다. 출세도 훨씬 먼저 했죠. 그리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엄청 싫어요. 정치검사라는 이유로. 이 뭐냐면 김주현이라는 사람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뭔가 기획을 해가지고 판을 짜고 모사꾼 짓을 할 수는 있어도 이 사람이 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되게 가짜는 거야. 실제로 이 윤석열은 김주현을 엄청 미워했습니다. 인간 취급도 안 했어. 김주현이 정치검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비난받을 때 윤석열은 막 박수치고 그랬었어. 그랬는데 김주현이 그 밑에 들어간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죠. 김주현도 윤석열이 그렇게 욕하는 건 너무나 잘 알거든. 게다가 김주현이라는 사람은요, 이 꽁한 구석이 있어. 자기가 공개적으로 욕을 먹었다든지 누가 자기를 자꾸 욕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꼭 뭔가를 돌려줘야 돼.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옛날 옛적에 제가 김주현 비판하는 기사를 세게 쓴 적이 있어요. 왜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었죠. 김주현이가 법무부 그 대변인을 하고 할 때 그 국회 폭력을 엄단하겠다라는 내용의 그 보도 자료를 들고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국회에 고발 없으면 불가능 법무부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엄단이가 지랄이고 지들이 왜 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 비난에 제가 숟가락 하나를 올렸죠. 그러면서 제가 대놓고 김주현을 욕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두고 김주현이 두고두고 나를 씹더라고. 청와대 가서도 씹고 차관돼서도 씹고 대검 차장 돼서도 씹고 하여튼 주구장창 한 10년 넘게 씹어대더라고. 내가 불교방송 시절에 그런 기사 썼는데 얼마 전까지 씹더라고. 그 사람 검찰 그만둘 때까지 계속 툭하면 내 얘기 떠들었다 그러더라고. 심지어 제가 불교방송 떠난 지 몇 년 됐는데도 불교방송 선배 만나가지고 요새 장용진 기자 잘 있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그 기사 써가지고 자기 아주 그냥 밟아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 참, 그 정도로 꽁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윤석열, 그렇게 자기를 주구장창 정치검사로 몰아세웠던 검사도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거든.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간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이들의 다리를 놓아줬구나. 앙숙지간도 이어붙일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준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바로 김앤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김앤장하고의 관계를 여러 군데를 찾다 보면은 심우정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심우정이요, 김앤장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게 나온 거죠. 그것도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인정된다면 심우정은 뭔가를 바라고 윤석열을 석방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뭐 서두가 길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얼마 전이죠. 참 바로 며칠 전까지 14일까지만 검찰이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으면 이 문제 상급법원에서 다시 한번 짚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기현 판사도 지금 솔직히 많이 쫄았대. 자기 이름이 맨날 들먹거려지고 최악의 정치 판사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니까 지기현도 현재 쫄았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가지고 상급법원에서 지기현 판사의 판결을 뒤집어주는 이런 결론을 좀 바라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바람을 심지어 지기현의 바람마저도 심우정이는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구속 취소 불복을 위한 즉시 항고, 불복 항고라고 그러죠. 항고를 안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14일까지만 하면 되는데 차성한 전 판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서울시립대 법대 교수죠. 차성한 판사가 즉시 항고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갑니다. 어느 검사가 됐든 검사가 이름만 써놓으면 바로 접수할 수 있을 만큼 다 만들어서 가져가요. 그랬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속 취소는 확정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지기현 판사는 체포적부심 전체를 구속기간에서 빼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구속기간에 넣고 이래가지고 윤석열을 풀어주죠. 아주 희한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던 거라는 거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70년 동안 이런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어.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역사를 썼지. 근데 이 지기현 판사의 계산 방식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그 누구도 옹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대엽 대법관 역시도 이 문제가 있다.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검찰은 했었어야 되지.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하여튼 말도 안 되는 희한한 핑계를 대가면서 결국 안 했어요. 사실상 이 지기현 판사의 이상한 판결은 이 심우정 대가리에서 나왔다는 얘기지. 심우정 지가 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기현과 심우정이 만나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연결이 되죠. 보니까 뭐 어떤 그 오른쪽 유튜버인데 심우정이가 지기현을 만나서 지시를 했다 뭐 그런 보도까지 했더라고요. 글쎄 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나중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사실상 지기현 판사의 이 이상한 판결은 심우정이 대가리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아 근데 야 심우정이가 저렇게 대가리가 잘 돌아가나?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찾아냈지? 혼자서? 글쎄 혼자서는 힘들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의구심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더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풀어주게 만든 그 지기현 판사의 판결, 이거를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잖아. 그랬으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랬으면 앞으로 모든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또 안 하겠대. 즉 시간 계산은 오로지 윤석열만 해주는 거야. 달리 말해서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해괴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지기현도 그렇고 심우정도 그렇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걸 보고 법버러지라 그러죠. 법버러지. 결론을 만들어 놓고 법을 갖다 끼워 맞춘 거죠. 그 법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그냥 결론을 맞춰 놓고 지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것저것 갖다 끌어붙인 겁니다. 괴물을 만들어낸 거죠. 법리가 아니라 괴물이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심우정을 탄핵해야 된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풍 어쩌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우상호죠. 이 우상호라는 사람 되게 웃겨요. 뭐라는 게 아니다? 이 심우정이가 잔재주를 부렸는데, 이 잔수,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 잔수가 아니라 사실은 꼼수라 그러죠. 누가 잔수라 그래. 꼼수. 또는 사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여튼 간에, 잔수를 부렸는데, 이런데 민주당이 열 팍 받아가지고, 탄핵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딴 소리를 해. 내 진짜 이 우상호라는 사람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어요. 불법을 차단하는데, 위법을 차단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역사상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런 해괴한 판결이 나왔는데 이거를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데 무슨 수 계산이 나옵니까? 수? 잔수면 뭐 어떻고 큰 수면 어때?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불법의 문제죠. 위법의 문제이자 동시에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 잔수 어쩌고 저쩌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게 왜 잔수야? 우상호 같은 이런 사람 때문에 이게 자꾸 우리가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왜 수싸움을 해? 뭐 수계산을 해? 우상호는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수계산을 해? 수계산은요 나쁜 놈들이 잘해요. 나쁜 놈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수계산을 못해. 왜? 수계산 한다는 것은 머리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이 있어야 수계산이 돼요. 선한 마음 가진 사람은요 절대 수계산을 못해요. 일생에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 못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덤비는 놈들 수계산을 하는 거지. 그런데 무슨 수계산하고 그런 애들하고 수싸움을 한다고? 웃기지 마. 우리는 수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쟤네들이 사수를 쓴다고 하고 잔기술을 쓴다 그러면, 꼼수를 쓴다 그러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정수를 가지고 딱딱 정법을 가지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수계산? 아유 진짜 수계산 할 줄도 모르는 게 뭔 수계산이야. 아우 지랄하고 있네.
아, 자, 아이고 참, 예. 자, 상황이 이러니까 심우정은 점점 노골적이 돼 갑니다. 책임을 법원과 공수처에 떠넘기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법원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뭐 이런 식이죠. 하지만 지기현 판사가 궤변을 부릴 수 있었던 근거는 또 심우정이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우정은 이건 빼박이야, 빼박. 왜 심우정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 뭐 잔잔한 술을 부리는 놈을 계속 검찰총장에 앉혀둬요?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검찰총장이라는 새끼가 법과 질서를 가지고 해야지. 좌고 우면을 하면 안 되지. 왜 잔술인지 뭐 큰술인지 술을 쓰려고 그래? 그런 놈을 헌법재판소에 그런 놈을 검찰총장에 앉혀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아유, 우상호라는 놈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진영에서 제명해야 되는 놈이에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소리를 어디, 아유, 막 그냥 진짜 옆에 있으면 싸다구를 날려 부르고 싶네, 진짜. 아우, 진짜. 그 택도 아닌 소리를 해. 에? 이런 놈들이 지금까지 우리 민주진영의 개혁을 방해했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수계산하면서 미루자. 이거 안 하면 우리 대선에, 이거 하면 우리 대선에서 진다. 우상호도 그래요. 대선에 도움이 안 된대. 지금 대선이 없어질 수도 있는 판에 무슨 대선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래. 그리고 심우정이 이런 놈 날려야지 대선에 도움이 되지. 이 새끼가 앞으로 대선 중에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서. 안 그렇습니까? 아유, 진짜. 자, 그런데 이 심우정, 이 새끼, 이렇게 누군가가 감싸고 돌아요. 아니, 지금 심우정만큼 이렇게 쉴드를 받는 사람은 최상목밖에 없어. 얘들 누가 이렇게 애들 쉴드를 쳐주는 거야 도대체? 누구야, 누구?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심우정이 뒤에 배후가 있다. 심우정이가 저렇게 황당한 짓을 하는데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누군가가 나서서 옹호해주고 보호해준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거는 뭐 누군가 뒷배가 든든한 애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다.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일정한 세력이 심우정을 받쳐주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심우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검찰도 나서고 법원도 나서고 심지어 우상호 같은 사람까지 나서지 않습니까? 에? 뭐 우상호뿐이야? 지금 김부겸도 나서고 있더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 다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이재명 욕하던 사람들이죠. 이낙연 쪽에 달싹 붙어가지고. 그죠? 그 뭔데 얘들? 여기서 나오는 게 김앤장입니다. 검찰 동호회나 김주현 민정수석, 얘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되죠. 검찰 동호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들이 앞장서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뭔가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뭐 수를 꾸밀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돼. 조직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김주현, 물론 조직과 인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기획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 조직이나 지 인력은 없어.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돈과 조직과 인력을 대준 거야. 누굴까?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김앤장인 겁니다. 지금 법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시덥지 않은 애가 움직이면은 오히려 부작용 생길 겁니다. 오히려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별다른 말도 안 나오고 조용히 이렇게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까지 심우정을 쉴드 쳐주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는 뭔가 거대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김앤장입니다. 자, 김앤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제가 다음 세 번째 주제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윤석열이가 석방되는 이 과정에 김앤장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아니,
실제로 기획은 여기서 했을 수도 있다. 아니, 기획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김앤장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나 뭐 이런저런 자원을 충분히 제공해 줬을 것 같다. 기획은 딴 사람이 했더라도 그 자원은 김앤장 자원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할 건데, 자, 여기서는 그럼 좋아. 김앤장하고 심우정하고 그럼 무슨 관계인데?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뭐 잔잔한 거 되게 많아. 뭐 알려진 거 되게 많죠. 뭐 검사들 중에 퇴직 이후에 김앤장 간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 김앤장이라는 데는 우리나라 주요 정치적인 뭐 정치사의 변화나 주요 판결에나 이 사람들 빼고 뭐 나올 수가 없지. 자, 뭐 다 좋아. 그래서 심우정하고 김앤장하고 뭔 관계인데? 뭔 관계길래 자꾸 심우정하고 김앤장을 연결시키느냐?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 보도된 내용은 모 시민단체가 김앤장과 심우정을 고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심우정과 김앤장과 카카오까지 고발을 합니다. 카카오에 탈세 사건이 있는데 이 탈세 사건을 검찰에서 기소하거나 더 수사를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과정에 김앤장이 관여돼 있고 심우찬이 누구야? 심우정의 동생이죠. 관여가 돼 있다라는 거야. 자, 이 심우찬은요, 지금 카카오의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카카오가 이른바 사회공헌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 책임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김앤장 변호사가 맡고, 그리고 그 위원 중에 누구를? 심우찬을 꽂아 넣었다는 겁니다. 자, 이 책임경영위원회, 말이 좋아서 책임경영위원회지 사실상 카카오가 검찰 수사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피하게 만들려고 전관 변호사들을 끌어들이는 로비 창구로 만든 거예요. 사실 무슨 그 기소를 당하든지 조사를 받든지 이래야지 뭐 이렇게 그 변호사들을 선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 이 탈세 과정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거든. 김범수 의장이 지 개인이 걸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지 개인 돈을 써야 되죠. 근데 개인 돈 안 쓰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야? 카카오의 책임경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김범수의 변호사가 될 사람들을 싹 끌어모아 준 거야. 거기 다 콕콕콕콕 박아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 김앤장이 들어앉았다고. 위원장이 김앤장, 변호사 정종욱.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도 내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자, 정종욱 변호사가 딱 들어가요.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같이 들어간다? 심우찬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심우찬이 여기서 돈 많이 받지. 사실상 심우찬한테 돈이 갔다는 거 뭘 말한다? 실은 심우정한테 가는 돈인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부인을 취업을 시켜서 부인한테 월급 주는 방식으로 해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윤석열이처럼 김건희 이 전시회 하는데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해서 윤석열한테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아들이나 딸을 취업시키는 방식도 있고, 또는 무슨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서 이 자회사가 무슨 납품업체를 대행하게 만드는 거야. 일종의 통행료를 받게 만들죠. 그리고 그 통행료를 만드는 그 자회사의 대표를 누구를 앉힌다? 무슨 검찰총장의 무슨 동생이나 이런 사람도 앉히는 거야. 사실상 동생한테 가는 돈이지만, 겉으로는 동생한테 가는 돈이지만 실은 총장한테 가는 돈인 거지.
그렇게 만들어둔 거지. 이게 뭡니까? 뇌물의 파킹 기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파킹해 둔다. 잠시 숨겨둔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우찬 변호사 역시도 사실은 뭐 심우정을 보고 얘를 영입을 한 거단 거지. 심우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 사람은요, 군인이에요.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출신이고 아주 뒤늦게 이 사람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죠. 사법연수원 40기입니다. 이게 뭐 거의 연수원 끝, 뭐 마지막, 사법시험 마지막 단계에 합격을 한 거예요. 사법시험 합격한 거예요. 군 법무관으로 있다가 방산비리 합수단으로 검찰과도 힘을 수업을 맞추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근무합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아주 고위직을 맡은 건 아니에요. 그냥 행정관이었어. 단지 청와대에서 행정관,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을 했다. 그냥 직원이었던 사람이 카카오에 가가지고 무슨 위원이 된 겁니다. 고위직에 앉은 거죠. 즉 심우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능력이나 경력으로 그 자리에 갔다기보다 사실상 심우정을 보고 이 사람을 거기 꽂아 넣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심우찬을 꽂아 넣는 자리가 누가 만들어 놓은 거다? 김앤장이 만든 거야. 김앤장이 그 자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걸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있어요. 카카오. 이 카카오가 탈세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다고. 자,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김앤장한테 사건을 수임을 맡겼겠지? 자, 근데 김앤장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탈세의 사건 이걸 어떻게든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변론도 변론이지만 수사 단계까지 기소가 안 되고 끝내게끔 막아줘야 될 거 아니야. 막아주려고 보니까 누군가가 필요해. 사실상 이 기소를 막아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그 사람이 누굽니까? 검찰 고위직이었겠죠. 당시 검찰 고위직에 누가 있었다? 예, 심우정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김앤장은 이 심우정한테 뭔가를 매겨야 되는 거야. 뭔가를 매겨야 되는데 직접 매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심우찬을 돌아서 매기는 수밖에 없던 거예요. 뇌물을 우회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심우찬을 어떻게 하느냐? 김앤장이 카카오 밑에 안에 책임경영위원회 이걸 만들어요. 이 책임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김앤장이 맡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으로 심우찬을 여기다 끼워 넣는 거야. 그래서 이 심우찬한테 연봉을 주겠지. 그럼 이 돈은 일로 가는 거죠. 이 전형적인 뇌물 기법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김앤장과 심우정은 꽤 밀접한 관계. 야, 이거 의심해 볼 만한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관계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로펌이 됐든 뭐 기업이 됐든 지속적으로 청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청탁에 의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글쎄요.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과하게 상상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적어도 심우정과 김앤장 사이에는 중요한 의심을 할 만한 고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제가 보여드린 그 개념, 그거
윤석열과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이것을 두고 기업들이 후원금 준 거와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죠? 자, 심우정과 김앤장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심우정은 왜 그러면 김앤장한테 그렇게 넘어가지? 왜 김앤장은 심우정을 그렇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지? 거기에는 또 다른 내막이 있죠. 왜? 김앤장은요, 이번 윤석열 정권과 꽤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세라는 사람들 다 또 김앤장 사람들이더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김앤장과 심우정과 연결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제가 김앤장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글쎄요. 제가 김앤장 건드릴 때마다 제가 이상한 일들을 좀 당하긴 했어요. 하지만 짚을 건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김앤장, 윤석열, 심우정 이들과의 좀 더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 이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 좀 더 깊은 내막은 세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님께서 충분히